이어서 자세한 이야기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두가 기다리는 테슬라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테슬라 앞서 또 한 번의 가격 인하 소식이 있었는데 어떤 소식인지는 저희 기사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Tesla cuts US prices for sixth time. 이번에 가격 인하까지 하면 무려 한 손가락의 숫자가 넘습니다. 6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자세하게 들어가 봤는데요. 미국에서만 4번째 가격 인하입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시장 이야기 킥박스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는 생산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고는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1분기 중에 생산했지만 고객에게 인도하지 못한 자동차의 규모가 무려 18,000대에 이르는데요. 재고가 없어서 못 판다는 머스크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멀습니다. 재고가 서서히 늘기 시작하자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가 추가 가격 인하 없이는 지금의 성장세를 지속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오늘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가 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최초로 해서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가 됐습니다. 바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 다운데요. 현재 테슬라의 상황, 실적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방입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금방 발표가 됐었는데요. 매출액은 23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에는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숫자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했는데 그래도 순이익이 조금 부족하게 나오면서 시장에는 좀 아쉬움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장 마감 때까지 2% 넘게 빠졌던 테슬라가 장 후 애프터마켓에서 3% 이상 떨어지면서 시장의 이러한 실적 발표에 대한 아쉬움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는 24% 늘었습니다. 다만 시장 전망 232억 달러와 거의 부합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1분기 EPS, 주당 순이익도 85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순이익이 조금 아쉽게 나왔습니다. 2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24%가량 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말씀드릴 가격 인하 소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처럼 판매량이나 매출은 늘었지만 이처럼 순이익은 줄었다. 즉 수익률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된 거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규장 2%의 애프터마켓에서 3, 4% 빠지면서 어디까지 흔들릴 것인가도 시장이 좀 봐야 될 요소일 것 같고요. 자, 실적 발표에 앞서 테슬라는 테슬라 모델의 가격 인하 다시 또 단행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6번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팔던 차 테슬라가 이제는 제발 사달라고 가격을 계속 인하하는 상황입니다. 1년 만에 찬물과 따뜻한 물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의 상황인데요. 이달에만 무려 2번째입니다. 자, 인하 대상은 모델 3와 모델 Y입니다. 자,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대표 모델이기도 하고요. 주력 모델이다 보니까 가격 인하에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도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모델 Y는 3,000달러가 인하되었고요. 모델 3는 2,000달러를 인하했습니다. 연초 대비 두 모델의 가격은 각각 20%와 11%가량 낮아진 상황입니다. 자, 차값이 어찌 보면 5분의 4 가격에 살 수 있다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1월에 가격 변화가 소비자에게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가격 인하가 시장 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1분기에는 창사 이래 가장 많았던 42만 대의 차량을 인도하긴 했습니다. 인도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악화됐다는 거, 이런 가격 인하의 아쉬운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전망인 43만 대는 못 미쳤지만 42만 대라는 차량 판매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격을 인하하는 것 단순히 테슬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바로 GM과 포드, 리비안과
루시드와 같은 다양한 전기차 제조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도 가격을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만 독야청청 비싼 가격을 유지한다고 시장에서 시기절은 지나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시절 불과 1년 전만 해도 휘발유 가격, 유가가 급등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테슬라는 대기 기간만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또는 중고차 가격도 테슬라는 새 차보다 비싸기까지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아쉬움, 우려를 나타났었는데요. 그렇게 콧대가 높았던 테슬라가 1년 만에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흡수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자, 모쪼록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된 상황에서 2분기부터 4분기까지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과연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잡힐 것인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따끈한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마치 일론 머스크는 우리 가격 인하하는 거 사실 너희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순이익과 재고 상황을 만나보시면 테슬라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게 베일을 조금씩 벗으면서 시장과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조금씩 떨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테슬라 관련된 따끈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가 될까요? 자, 이번에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세계 1위 OTT 기업 넷플릭스의 실적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도 저희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관련된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이 Netflix stock falls after reporting earnings. 실적이 공개되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넷플릭스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하락하더니 오늘 정규장에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넷플릭스의 구체적인 수치는 추 기자님이 잠시 후에 다뤄주실 거고요. 저는 관련 실적이 발표된 후 월가에서 바라보는 넷플릭스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킥박스 보도록 하죠.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410로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넷플릭스 경영진의 가이던스에 비해서 우수한 성과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2분기에 걸쳐서 계정 공유 단속이 시행된 이후 이를 통한 실적 향상 효과는 하반기에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투자 의견 매도와 목표 주가 $230를 유지합니다. 넷플릭스는 충분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고 가이던스는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었고 계정 공유 단속을 지연했다는 점에서 초점을 뒀는데요. 넷플릭스 경영진이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시티그룹은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유지합니다. 다소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같은 이유입니다. 2분기 가이던스가 낮은 수준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정 공유 단속의 성과처럼 넷플릭스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공개된 실적 이후 애널리스트의 반응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넷플릭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었나요? 자, 넷플릭스가 코로나 때 수혜를 입었던 기업인데요. 그때 주가만 해도 $700가 넘기도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랬던 넷플릭스가 지금 목표 주가가 $200, $300. 참 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넷플릭스 실적이 좀 아쉽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넷플릭스의 주가는 3.17% 정도 빠졌습니다. 장 개장 전에 발표되었던 실적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신규 가입자 수입니다. 넷플릭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신규 가입자 수를 얼마나 유치했느냐 이게 바로 OTT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1분기에 늘어난 신규 가입자 수는 17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175만 명이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OTT 1위 기업인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망이 220만 명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보다 약 50만 명 정도가 적은 175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넷플릭스에게 아쉬움을 남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직전 분기죠. 4분기에는 무려 76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매 분기 많이 늘어나야 되는 이제 가입자 수가 필요한데요. 작년 동기에는 20만 명이 줄기도 했었습니다. 1년 전에 넷플릭스 주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20만 명의 순감, 처음으로 넷플릭스가 창사 이래로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3분의 2가 날아가는 큰 사고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그 2분기까지 그러한 하락세가 지속됐었고요. 3분기부터 반등을 시작해 4분기에 700만 명이 늘어나는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을 보였는데 이번 1분기는 그걸 감안했을 때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출도 같이 공개됐는데요. 8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조 7,400억 원이라고 하나로 계산이 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정도 올라갔었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좀 다소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7억 1,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 부분이 작년 동기 대비 13%가 빠졌습니다. 2억 달러 정도 이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도 넷플릭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넷플릭스는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컨텐츠 투자비가 늘었고요. 달러 가치의 변동성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강달러 시 이러한 매출의 감소가 이뤄지는 글로벌 미국 기업의 특징인데요. 여러 요인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러한 실적 부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가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서 같이 눈여겨봐야 될 뉴스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빨간 봉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원래 넷플릭스의 시작은 이러한 DVD 서비스였습니다. DVD를 가정에 배송하는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현재 OTT 서비스로 갔었습니다. 이러한 빨간 봉투, DVD 대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만 해도 9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큰 수익원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억 4,600억만 달러의 수익을 얻는 데 그치면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슈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넷플릭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간 봉투, DVD 대여 서비스가 종료됐다는 게 좀 눈여겨볼 뉴스였고요. 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3월 말쯤이면 도입될 거라고 예상됐던 계정 공유의 유료화 정책을 2분기 이후로 미뤘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 돈을 내면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실상 넷플릭스가 묵인해 주셨었는데요. 이번에 넷플릭스가 지난해부터 실적이 악화되면서 이런 공유를 막겠다, 사람들마다 과금을 하겠다라는 정책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 시행 시기가 1분기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넷플릭스가 조금 더 미루겠다라는 판단은 어찌 보면 지금 좀 더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신규 수요자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 이러한 OTT 서비스도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컨텐츠 투자로 돈의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고 발표한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티빙, 웨이브, 왓챠와 같은 기업들도 지난해 영업 손실이 3천억 달러가 다 3천억 원이 넘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IP와 관련된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대박을 이룬 것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도 계속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식료품 가격의 상승 이야기 드렸고요. 테슬라의 실적 하락이 시간 외에서까지 이뤄지고 있는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넷플릭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